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속담은 이미 수세기 전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수면의 중요성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는 기능을 넘어서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수면은 신체의 회복과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 세포는 밤사이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재생되고 면역 체계는 자는 동안에 강화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과 조직의 회복을 도우며 상처 치유 또한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경우 몸이 더욱 건강하고 튼튼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중 우리는 깨어있을 때의 경험을 처리하고 새로운 정보를 정리합니다. 특히 렘 수면 단계에서는 뇌가 기억을 정리하고 고정시키는데 이 과정은 학습과 기억력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주의력, 집중력, 그리고 창의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학업 및 업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신진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식용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의 변동은 과식으로 이어져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포도당 대사에도 영향을 미쳐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면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수면이 부족한 상태로 몇 주 혹은 몇 달씩 지속되면 몸과 마음 모두 지쳐가기 마련이며 이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수면 패턴을 점검하고 질 좋은 수면을 위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취침 및 기상 시간을 정하고 잠들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며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잘 자는 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번은 나와 내 친구 지훈이 일상을 바꿔보자며 건강한 습관을 들이기로 결심했던 날의 이야기다. 우리는 평소 운동을 잘하지 않았고 몸이 점점 굳어가는 느낌이 들어 뭔가 변화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인터넷을 뒤지다가 매일 스트레칭하기라는 작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 별거 산일 수도 있지만 이 작은 결심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처음에 우리는 너무 오버하지 않기로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그리고 자기 전에 10분씩 스트레칭을 해보기로 했다. 지훈이와 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동작들을 시도해봤다. 선반 위 물건을 꺼내듯 팔을 쭉 펴는 동작부터 시작해서 지친 다리를 풀어주는 하체 스트레칭까지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을 챙겼다. 몇 주가 지나자 처음에는 단지 일상의 일부로 느껴졌던 스트레칭이 서서히 진짜 우리를 바꿔놓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을 하면 뭔가 활력이 넘쳤다. 피곤하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괴로웠던 몸이 어느새 가벼워지고 있었다. 지훈이는 스트레칭 덕분에 허리가 덜 아프다며 즐거워했고 나는 옆구리와 어깨 결림이 덜해졌다고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이완되는 효과를 느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이 경직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의 경험을 했다.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면서 몸이 편해지고 그로 인해 마음도 같이 이완된다는 걸 알게 됐다. 여유를 찾아간다고 해야 할까? 직장에서도 학업에서도 점차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여유를 부릴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작은 변화가 다른 건강한 습관으로 확장되었다. 나는 조금 더 걷게 되었고 지훈이는 요가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항상 격려했다. 가끔은 함께 공원에서 스트레칭을 하기도 했고 그렇게 공기를 마시며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게 됐다. 하루 20분의 스트레칭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다.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이 풀리면서 마음도 풀리는 이 기분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두에게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시간을 내 스트레칭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큰 목표가 아니더라도 작은 변화가 때로는 삶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 깨달았으니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에 가장 큰 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쉴 틈 없는 업무는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이는 곧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런 시대에 현대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요가 동작 몇 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현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 요가
동작 5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동작은 고양이 소 자세입니다. 이 동작은 척추를 부드럽게 가동시키며 특히 아침에 굳은 몸을 풀어주는 데 탁월합니다. 일어선 상태에서 손과 무릎을 바닥에 뗀 후 숨을 들이마시며 허리를 아치형으로 펴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소 자세를 만듭니다. 이어 숨을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아 올리고 고개를 아래로 떨어뜨리며 고양이 자세로 전환합니다. 이 동작은 척추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동시에 호흡을 통해 마음의 긴장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명상적인 느낌을 주는 아이의 자세, 차일드 S 포즈입니다. 바쁜 일과 중 짧은 휴식 시간이 필요할 때 아주 효과적인 자세로 무릎을 꿇고 앉아 상체를 앞으로 숙여 이마를 바닥에 대고 두 팔을 몸의 양옆에 늘어뜨립니다. 이 자세는 몸 전체에 휴식을 제공하며 특히 긴장된 어깨와 허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줍니다. 이 자세를 취하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심신에 휴식을 주는데 극히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다리 위로 올린 자세입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이보다 더 상쾌한 자세는 없을 것입니다. 벽에 엉덩이를 대고 다리를 뻗어 올려서 눕습니다. 이 자세는 하체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마치 앉은 기에 휴식을 주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이 동작은 특히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직장인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네 번째로는 나무 자세를 추천합니다. 이 동작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한쪽 다리를 지면에 두고 다른 쪽 다리를 무릎 높이까지 들어 올려 발바닥을 해당 무릎의 안쪽에 위치시킵니다. 두 손을 합쳐 가슴 앞에 놓거나 위로 뻗어 올립니다. 이 자세를 통해 평정심을 찾고 내면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다운독 자세입니다. 전신을 스트레칭해주고 순환을 촉진해주는 동작으로 팔과 다리를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몸이 삼각형이 되도록 합니다. 이 자세는 피로를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하여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 5가지 요가 동작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아침이나 저녁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해보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활력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동작을 천천히 호흡과 함께 이어나가며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노력, 이 작은 변화를 통해 더 큰 평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문득 지쳐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회사를 다니면서 반복적인 일상에 지친 나는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매일 걷기가 신체와 정신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믿거나 말거나 한번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그저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에서 시작했다. 집 근처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그동안 무심코 지나치기만 했던 곳이었다. 그날 처음 걷기 시작하면서 계절이 바뀌는 공원의 모습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들, 나무에 앉아 지저귀는 새소리에 새삼 놀랐다. 단지 주변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위로와 풍요로움을 느꼈다. 그 다음 날도 걸었다. 조금 더 나아가기로 결심하면서 이번에는 새로운 경로를 찾아보았다. 차가운 아스팔트를 피하고 초록 잔디를 밟으며 걷다 보니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았다. 매일 30분씩 걸으면서 느끼는 상쾌함은 그날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평소에는 업무 때문에 항상 피곤함을 느끼곤 했지만 걸었던 그 일주일은 밤에 잠이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지면서 상사와의 마찰도 줄어들고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주말에는 조금 더 멀리 나가기로 했다. 평소 가보지 않았던 동네를 탐험하면서 새로운 카페나 맛집을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했다. 한 달을 지나면서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우선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일상적인 체력도 향상되었다. 또한 반복된 걷기 운동은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 걸으면서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직관을 얻을 수 있었으며 때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연의 몸을 맡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놀라웠다. 매일 걷는 것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하나의 루틴이 되어버렸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걸으면서 얻은 혜택을 이야기하니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 나는 매일 걷기의 즐거움과 이로움을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새로운 걷기 코스를 함께 탐험하면서 걷기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매일 걷기는 내 삶을 변화시켰다. 숨어있는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걷기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